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정말 태풍 속에서 투자하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좌는 여러분들 안녕하셨을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과 종목에 대한 이슈 체크, 그리고 공략주는 뭘 봐야 될지 이만저만 고민이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저희 쇼미더스탁 시즌2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시장 이야기 공부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 시장입니다. 미국계 여파로 인해서 울고 중국에 웃는 우리 증시였다라고 한 줄평으로 오늘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중 규제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좀 흔들흔들 주르륵 밀리는 양상도 보여줬고요. 중국 소비주는 드디어 좀 수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오늘 시장이 딱 양갈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도 경계 속에서 2600선 코스피가 턱걸이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졌다라는 점, 중국발의 호재로 인해서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 이렇게 지수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중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좀 울었다라고 했는데 또 스탁을 보시면 역시나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첨단 산업 관련 대중 투자 규제가 좀 강화되게 되면서 살펴보시면 좀 아우들이 많이 빠졌네요. 미래산업은 5%대, 칩셋 미디어도 6%대로 오디텍 더 강하게 밀렸고요. IT, 투톱도 오른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반면의 분위기가 좋았던 측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 한국 단체 여행 6년 5개월 만에 좀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사살표되어 있는 게 다 상한가 종목입니다. 제이중 코스메틱,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물 만난 곡이었죠. 코스메스 살펴보시면 19%까지 급등세가 연출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훈풍은 시간 외의 특징주에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세화 PNC, 스맥, 노란풍선, 선진 뷰티사이언스 다 중국 소비주로 좀 묶을 수가 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들썩인다는 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HB, 한국항공 같은 경우 더불어서 좀 HLB 이노베이션 이 두 종목은요. 장 마치고 실적에 대한 발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항공이 2분기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로 34.66%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로 447.66%나 증가했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겠죠? 거의 10% 가까운 지금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HRB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은 바이오 산업 강화, 기업 가치에 대한 증재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 180만 주에 추가로 취득 공시를 했다라는 결정에 대한 얘기를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런 점들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이 좀 어떻게 정규장이 흘러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오늘의 출연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해피가이입니다.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태풍은 우리가 북상하고 있지만 네. 우리 시장에서는 참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태풍의 눈 속에서 기분 좋게 전략 잡아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오늘의 한 줄평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오늘 하는 한 줄 평을 네. 조금 어둡게 적었어요. 어둡게요. 예. 어. 거래 대금 악화로 인한 풍선 효과 이렇게 좀 했습니다. 거래 대금 쪽을 보셨네요. 네, 거래 대금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몰려다니는 약간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결국은 풍선 한쪽을 꽉 쥐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가 부풀어 올라서 꽉 쥐면 또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을 잘 보면 배터리 쪽으로 우르르르 몰려갔다가 전도체 초전도체 또 우르르르 이쪽으로 갔다가. 우르르르 또 몰려갔다가 네. 지금 오늘 이제 중국 이슈 딱 또 터지니까 갔다가. 중국 쪽으로 또 우르르 몰려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돈은 금방 녹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따라다니는 전략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하다면 그 트렌드에 따라서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장을 읽는 때에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찌되었건 거래대금이 충분치 못하고 투심이 약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풍선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선 효과는 어떠냐 하면 반드시 풍선의 바람은 빠진다. 빠지죠. 예, 그쵸. 풍선의 바람은 늘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해 보세요. 너무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돈이 줄어드는 건 여러분들 돈이지 제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참고하셔서 네. 조금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좋다고 저기 따라가고 또 저기 좋다고 저기 따라가다 보면 사실 단타할 때보다 장투로 해서 크게 또 수익을 얻는 게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도 여러분의 몫이니까 전략대로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어떤 이슈 좀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두구두구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장에 이걸 좀 보셨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위기. 그렇죠. 왜 해상 풍력? 왜 풍력을 갑자기 또 들고 나와? 갑자기 아니 지금 신재생 화장품 에너지. 뭐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중국 화장품 지금 중국 소비도 일어나고 있고. 발라야 될 텐데 그렇죠. 왜 신재생 에너지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네이버를 짚었었죠. 네. 네이버 짚고 그 다음 날 7%인가 급등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짓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거래일이었죠. 바로 갔어요. 네, 바로 나왔는데. 네네. 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정확한 중심을 잡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근데 자, 이걸 보시자고요. 얘들이 지금 풍력 사업 줄줄이 자초했다. 자초의 이유는 뭐냐에 대해. 자초의 이유가 첫째는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네. 건설비가 너무 올랐어요. 자재비 올랐고 인건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해상 플랜트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올라오니까 뭐가 떨어진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그걸 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그럼 얘들을 안 하면 신재생 에너지 필요 없다는 아니니까 그럼 가성비 좋은 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넘어가죠. 그죠? 네. 그 사업들이 줄줄이 자초되고 매몰 비용으로 잡게 된다면 그 매몰 비용의 일부가 어디로 오느냐? 반사적 이익으로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럼 가성비 가장 좋은 곳 어디냐? 원전입니다. 사실. 원전이 가장 원전은 건설한 비용에 비해서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원전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원전의 이제 위험성 때문이에요. 네.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원전을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Not in my backyard. 내 땅에는 못 지어. 님비 현상이 네. 존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고 환경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원전 이게 오염이 되면 이제 누출이 되면 위험한 거죠. 근데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 사실 우리나라 지진, 그다음에 태풍,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항상 오늘도 태풍이 있었지만 네네. 일본을 지나면서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태풍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한테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쵸. 그죠? 그 네. 부분은 굉장히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지만 지진은 거의 일본 몫입니다. 맞잖아요. 네네.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시설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술이 많이 발전한 발전했다.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은 지금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 그래서 소형 원전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차죠. 롤스로이스도 이 SMR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네네.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것이 결코 어떤 환경을 오염한다거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유럽은 유로 2020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굉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다시 띄우고 있죠. 그거는 환경적 오염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이 좋은 원전 기술 결국은 수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 동유럽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폴란드나 체코 이런 데서. 그러면 이제 이 수주 소식도 곧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기를 지금 많이 쓰죠. 사실은 뭐 전기차, 지금 뭐 모든 것들이 전기로 배터리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전기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전기 소모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원전, 소형 원전을 많이 짓는 그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적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적 흐름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대세에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꼭 봐야 됐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주도주랑 유망주 이젠 좀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죠. 바로 원전이었고요. 유망주는 한전 기술 좀 들고 오셨는데 예. 원전 테마를 좀 좋게 보시니까 아까 설명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 예. 근데 한전 기술을 유망주로 보시는 이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원전에 대해서는 한전 기술, 한전 KPS가 네. 가장 앞서 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한전 기술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11차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지금 예측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원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이 분명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한 영역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럼 11월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가는 늘 선반영한다. 그렇죠. 그거를 네네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의 원전 수출, 이 수주가 곧 여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여지는 그 시기에,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만큼 지금 좋은 시기가 없다. 원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전 기술이 가장 으뜸으로 꼽을 만한 이 원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한전 기술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가시화 효과 숫자로 증명되는 게 한정 기술이다. 그냥 한마디 좀 보시면 좋겠고요. 모멘텀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한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QR코드 지금 보여지죠? 스캔하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대표님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좀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주제가 참 궁금합니다. 내일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주제는 꼭 들어야 한다 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 주제는 좀 뭐가 될까요? 예, 돈 안 되고 돈 안 되고. 예, 잘못 알고 있는 네. 분산 투자의 민낯을 제가 오. 상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가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네. 배터리에 투자하신 좀 유명하신 분이 네. 분산 투자를 쭉 얘기하셨는데 그분의 분산 투자가 이거예요. 펀드에 좀 넣고 그다음에 종목에 좀 넣고 네. 근데 알고 보면 다 배터리 주고 배터리 펀드고 이게 무슨 분산 투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큰 그게 안 됐어요. 큰 도움이 되지 금액이 큰 네. 돈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 안 되고 잘못 알고 있는 네. 분산 투자의 민낯이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돈이 안 된다, 분산 투자가. 그럼 분산 투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민낯이 뭔데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이라면 정말 생활에 투자에 정말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은 저희 방송 끝나고 밤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예병군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뒤에 그러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